안녕하세요. 정성태입니다. 이 영상 통합과학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인데요. 1번부터 25번까지 쭉 풀어보면서 각각 문제 해설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평가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측정과 어림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A는 측정은 질량, 길이 등을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하여 수치와 단위로 나타내는 활동이야.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수능에서는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 측정을 할 때는 저울, 자 등의 도구를 이용할 수 있어. 맞습니다. 역시나 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최근 지금 이 육모가 이제 그 수능에서 통합과학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고 해서 예시문항이 2번 정도 나온 다음에 치러진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것들의 색깔을 보면 이런 식의 문제는 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C도 마찬가지예요. 어림을 통해 대략적인 질량, 길이 등을 추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문제를 구하는 건 전혀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풀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는 정육각형 거울 18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억은 기본 양중 길이에 지름은 누가 봐도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이 육모를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오늘 다른 강의 촬영이 있어서 왔다가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문제 딱 뜨는 순간 바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PPT 만들어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시문항이라는 가이드가 이전에 나왔던 터라 약간 어느 정도 그 색깔이 입혀질까라고 약간 기대하면서 봤는데 너무 이제 그런 색깔이 안 보여서 문제 보면서 좀 그냥 좀 재밌었었어요. 이걸로 이제 뭐 학생들이 잘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한번 좀 볼게요. 그다음에 니은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이다 라고 했는데 면적 맞죠? 길이 이렇게 곱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디귿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거시세계 그렇죠. 너무 기본적인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이든 뭐 거시세계, 미시세계 우리 그거 구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디귿 정답.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그치? 보통 이제 거시와 미시를 구분하는 그 기준을 물어본다거나 조금 더 이제 아예 우리가 처음 보는 데이터. 아마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나오긴 할 겁니다. 아마 이제 2번 딱 이렇게 주면서 아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그런 거 우리가 모든 얘들을 볼 수는 없어요. 그 얘들, 특정 이제 얘들 딱 주면서 그것들을 쭉 문제 내려가면서 거기 단원에 해당되는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텐데 좀 많이 난이도가 좀 떨어지죠. 그렇죠? 2번의 정답은 5번이고 그다음에 3번. 다음은 길이를 측정하는 다양한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구에서 레이저로 빛을 쏘아 빛이 달의 표면에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그다음에 원자힘 현미경을 사용하여 흑연 표면에 있는 탄소 원자의 크기를 측정한다. 그다음에 다는 GPS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기억을 봅시다. 가에서 빛의 속력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문제에서 너무 친절하게 명시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주고 이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딱 파악을 해서 문제를 보기에서 물어보는 걸 풀게끔 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제 가이드 문제를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길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한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아마 이제 수능에서 추구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레이저라는 걸 물론 그런 걸 모두 나오는 도구들의 여러분들 각각의 메커니즘이나 이런 걸 다 알면 좋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외웁니까? 그렇죠? 여기처럼 레이저로 빛을 쏘아 빛이 달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빛을 이용한 거라고 누가 돼 있잖아. 그치? 누가 봐도 빛을 이용한다라고 써 있잖아. 이거를 해석하는 문제. 기억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은 규모의 길이를 측정한다. 그렇죠. 미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지금 여기는 지구에서 빛을 쏴가지고 오는 이런 걸 지금 논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탄소 원자 이걸 논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니은 틀렸죠. 여러분들. 나가 더 작은 규모지, 그치?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이동거리의 정밀한 측정을 위해 정확한 시간, 이거 당연하죠, 그쵸? 그러니까 3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3번이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그림 가나 다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낮 동안의 태양의 위치 변화, 태양을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나는요, 사람의 심장박동, 그 다음에 다는요,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억, 해시계는 가를 이용한다. 그렇죠. 결국 해시계는 해를 이용한 거, 해를 통해서 이제 그림자의 변화를 우리가 본 거니까, 그치? 그래서 아마 이 해시계도 이런 거라기보다 이 해시계를 이용해서 이제 그림자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좀 긴 데이터를 준 다음에 그걸 해석하라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수능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4번까지의 문제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통합과학이라는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그냥 잘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나, 잘 암기를 하고 있나 그걸 확인하는 문제 정도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니은 현재 국제 공통의 시간 측정 표준은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들. 사람의 심장 박동으로 우리가 뭐예요? 국제 공통의 시간 측정 표준을 경험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와. 빨리 뛸 거 아니에요, 심장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국제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나만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 미치죠. 그쵸?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심장 굉장히 빨리 뜁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또 전체적으로 시간 빨라지고. 아니라는 거죠. 미치겠습니다. 그쵸? 재밌어요.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다음에 디귿. 가를 이용한 시간 측정이 달을 이용한 시간 측정보다 더 정확하대요. 네,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저는 해만 믿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나는 해가 주는 그 에너지, 그 시그널만 믿습니다. 그럼 답이 없어져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의 정답은 1번. 재밌어요. 이런 문제. 참신해요. 그죠? 심장박동으로 시간을 측정하고. 그런 세상이 오면 사람들이 아마 감정이 없을까요? 정확한 시간을 위해서 감정을 아예 없애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될까요? 재밌네요. 자, 5번. 다음은 당뇨병에 대한 설명이다. 그쵸? 그러니까 수능에서 나오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가 지금 1단원, 우리가 맨 앞단원이잖아요. 전체 6단원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지금 문제가 지금 몇 개나 나오고 있어요? 7번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쉽지 않죠. 그쵸? 각각의 문제를 섞어도 난이도가 조금 떨어진다. 다음은 당뇨병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에 당뇨병은 혈중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셨을 거 아니야. 그치? 기억을 봅시다. 기억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그쵸? 우리는 그건 외우셔야 돼요. 네, 아마 이제 이런 것도 여러 군데서 이제 쓰일 텐데. 여기 있네요. 자, 우리가 단백질 3대장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통합과학에서 단백질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해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호르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 항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들 효소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 지금 인슐린이라는 건 호르몬이에요. 단백질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니은은 측정 표준이 활용된 사례이다 라고 돼.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 측정했을 때 이게 뭐 넘냐 안 넘냐 그런 걸 우리가 따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디귿 밀리그램 퍼 데시리트는 기본량의 단위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3번. 그래도 지금 이 5번 같은 문제는 수능에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문제이긴 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앞에 1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지금 기본 베이스인데 여기서 아미노산, 단백질의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라는 건 전혀 다른 단원이잖아. 그쵸? 이렇게 연결된 건데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스타일로 문제가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이에요. 그림은 도로에서 발생한 소리를 스마트폰으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는 화면의 일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 도로에서 발생한 소리는 여러분들 그냥 자연에서 이렇게 오는 거,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 그 다음에 이거를 도로에서 발생한 소리를 우리가 어떤 센서로 딱 했을 때 그게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이 스마트폰에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센서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데시벨은 소리의 세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아마 이제 내신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보실 때 1번부터 6번까지도 봤을 때 내신에서는 이런 걸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죠. 네, 내신. 네, 내신. 데시벨이라는 게 소리의 세기를 나타낸다라는 것도 학교에서 많이 이걸 이거는 이거에 대한 단위다라는 걸 암기해서 풀게끔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신에서는 사용될 수가 있으나 수능에서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쭉 봤을 때 이거 충분히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내신과 수능은 좀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내신과 수능은 구분하셔야 되는데 내신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평가원 문제들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 막 만들어내신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신에서는 활용될 수 있다. 네. 다음에 7번. 그림 간은 자연에서 발생한 신호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만 보고 바로 아셔야 돼. 간은 아날로그 신호죠. 연속적이잖아. 이거는 불연속적이니까 디지털. 기억은 정답.
다음에 니은 나는 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낸 신호이다. 아니죠. 예, 이 가가 연속적인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나가 가보다 전송 과정에서 손상되기 쉽다. 아니에요. 아날로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7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1번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8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빅뱅입니다. 그림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쿼크가 결합한 시기이고 B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한 시기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 우주의 온도는 B에서가 A에서보다 높다. 자, 하나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빅뱅이라는 거는, 즉 우주에서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감소하는 것들이 있는데 T, 온도와 그 다음에 밀도가 여러분들 계속 감소합니다. 그리고 밀도랑 온도가 계속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그거죠. 뭐? 빛의 파장은 증가한다. 빅뱅에서는 여러분 항상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시기별로 여러분 특징들을 물어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B와 A를 봤을 때 B가 더 나중이잖아. 그러니까 온도는 어디서가? A서가 더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원자핵이라는 거는 빅뱅 후 약간 문제에서 보시면 B가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한 시기, 즉 여기는 원자가 생성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A는요, 쿼크가 결합한 시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쿼크의 조합으로 인해서 여러분 만들어지는 건 뭡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죠.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B에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그건 맞는 말이지. 원자가 생성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여러분들 2번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스펙트럼입니다. 다음은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이다.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에서는 이게 아마 흑백 반전을 해가지고 이게 좀 그럴 텐데 지금 항상 여러분들 예전부터는 이건 평가에서 항상 많이 추구하던 뭐야.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충분히 추구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나올 수가 있는 문제라고요. 뭐냐? 지금 고온의 광원 늘 스펙트럼을 다이렉트 딱 캐치하면 그건 연속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온의 기체라는 걸 중간에 세팅해줬고 그걸 통과하는 듯한 모습을 주잖아. 그쵸? 이건 뭐야? 흡수. 그 흡수 스펙트럼은 여러분들 그 스펙트럼의 생김새만 봐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선이 무슨 색이야? 검은색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고온의 헬륨 기체가 이렇게 됐다. 오케이. 이거는 뭐예요? 방출. 자, 그럼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기억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흡수입니다. 그래서 A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기체 X에는 헬륨이 존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헬륨의 기체값이잖아. 그렇죠? 헬륨의 기체값인데 지금 그 헬륨이 여기에 다 선이 다 들어있으면 돼. 일부만 들어있으면 안 돼. 다 들어있어야 돼. 다 있죠. B는 맞고. 그 다음에 디귿 C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의 구성원 원소를 알 수 있죠. 비슷한 방식이니까요.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다? 예, 정답은 여러분들 4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번. 근데 지금 보시면 뭐 9번까지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예, 크게 약간 수능스타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시나 10번까지의 스타일도 보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여러분들 문제 수준입니다. 자, 다음은 태양계 형성 과정의 일부를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계는 성운이랑 다르게 성운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회전이라는 요소를 꼭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수축하는 성운의 중심부에는 원시 태양이, 주변부에서는 원시 원반이 형성된다고 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 내용이고, 원시 원반에서 원시 지구를 비롯한 원시 행성이 형성되었다. 그렇죠. 미행성체들의 충돌로 인해서. 기억을 보시면 기억은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태양계에서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별들은 그냥 어떻게 돼요? 뭐 가스구름이든 뭐 성운이든 계속 중력이 작용해서 원시별, 주계열성, 그 다음에 질량에 따라 쭉 진화하는 과정 우리가 하잖아. 그치? 근데 태양계는 똑같이 성운에서 중력이란 요소로 인해서 쭉 진행이 되는데 단 그 전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성운 전에 초신성 폭발이라는 게 여러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기 기억은 정답.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성운의 중심부의 온도 no. 별이든 어디든 여러분 다 중심부의 온도는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은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성장이 형성된다. 맞습니다. 원시 지구든 뭐 그게 다른 원시 무슨 행성들이든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태양의 내부 구조를 나는 수소 원자와 원자 A, B의 첫 번째 전자 껍질과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는 문제가 여러분 내신이든 수능이든 많이 나올 겁니다. 원소의 주기성 파트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요즘의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심지어 우리가 앞에 있는 별 파트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수능에서도 여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조건을 주면 수능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죠. 지금 일단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어요. 그 뒤에는 없다. 그러면 뭐야? 토탈 개수가 여러분들 전자가 2개라는 거고 우리는 A가 헬륨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B는요. 첫 번째 전자 껍질 2개.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또 2개. 그러면 토탈 전자의 개수가 몇 개? 4개라는 거니까 수, 헬리, 베릴륨이죠. 자, 그럼 기억. 가의 중심부에서 A의 원자핵이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를 보시면 태양의 내부 구조,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태양의 내부 구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 원자핵 몇 개가? 4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되는 반응입니다. 그렇죠? 그 차이의 질량이 여러분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에너지가 질량 결손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A와 B는 같은 쪽? No. A는 여러분 헬륨이잖아. 헬륨은 18쪽. 그 다음에 베릴륨은 2족. 그렇죠? 달라요. 그 다음에 디귿. 가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여러분들 선배들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보기 같은 게 디귿이에요. 아마 통합과학 스타일상, 통합과학이 가지고 있는 그 과목 특성상 이런 디귿 같은 보기는 수능에서도 여러분들 함정 파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걸려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보기라고요. 이게 별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철까지 만들어진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조건을 꼭 잘 보셔야 돼요. 별은 여러분 약속하세요. 진짜 진심. 별에서는 굉장히 많은 함정을 여기서 해놔요. 가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태양의 내부 구조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에서 여러분들 지금 주기율성을 얘기를 하는 거야. 중심부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원소가 가장 무거운 원소로 철이 만들어지는 거는 여러분 뭐야? 태양보다 10배의 질량을 가진 별입니다.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죠. 진짜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선배들이 이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흥분해서 틀리는 거예요. 항상 시험이라는 건 흥분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 그치? 너무 쉽네. 아싸, 100점이다. 이게 막 흥분해서 가는 순간 이런 디귿 같은 보기에서 틀려버리는 거라고.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막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쵸? 자, 그러면 2주기 1쪽이니까 리튬.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너무 좋네요. 그죠? 이게 언제 기다리고 있나, 뜨고 있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퇴근하기 전에 여러분 찍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뭐죠? 산소는 나와 있는 거고, X와 Y를 보라고 했으니까, 3주기 여러분들 17쪽. 뭐예요? 염소죠. easy. 기억 봅시다. X와 O는 2대1의 개수비로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니까 우리는 이 결합이 이온 결합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온 결합인데 이온 결합에서 여러분들 가장 지켜주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얘네들이 각각이 이온이 돼서 결합이 될 때 정전기적 인력으로 연결이 될 때 뭐예요?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된다고. 그지? 그럼 Li는 여러분 뭐예요? 1가 플러스 1가 CL은요, 마이너스 1가. 그러면 얘네들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1대1로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2대1. 리튬과 산소군요.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CL은 이렇게 되고, 지금 Li랑, 이번엔 뭐래요? 산소죠? 그럼 산소 2 마이너스. 자, 여러분들, 두 개가 만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 그럼 2 마이너스를 우리가 커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1이 2개 붙어야지, 여러분들. 그죠? 이론 시간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분입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세요. 내가 여러분들
이거는 부모님을 탓할 게 아니야. 어차피 우리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장점이랑 단점이 다 있다고. 근데 내가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친구보다 여러분들 더 시간을 투자해야지. 공부하는 데 시간에. 똑같아요. 능력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몸으로 때워야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 다른 이제 제가 이론 강의나 뭐 문제 풀이 할 때 항상 하거든요. 이게, 그때 가서 하죠. 네, 지금 이것부터 하고, 그죠? 왜냐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대1에 B로 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Y2는 상온에서 특유의 색을 띈다. 맞습니다. 그쵸? 우리가 할로젠이라고 해서 F2, 그 다음에 Cl2, 그 다음에 Br2, I2가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어. 할로젠은 이원자 분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 형태로 띄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예, 각각의 이제 상태가 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예, 노란색. 물론 이걸 조금 더 구분해. 뭐 옅은 노란색, 그냥 노란색, 뭐 다망색, 황록색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 두 개를 노란색, 그 다음에 젓갈색, 그 다음에 보라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특유의 색을 띠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O는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원소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꼭 외워주셔야 돼요. 지금 뭘 외워주셔야 되냐? 이쪽으로 좀 오시죠. 그렇죠?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와 그 다음으로 있는 원소들, 수소와 헬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가장 많은 게 철이에요. 산소, 규소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1순위, 3순위까지는 외워주셔야 돼요. 제발 외워주셔야 돼요. 지각은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명체는요, 산소, 탄소, 수소. 제발. 야, 이건 기본으로 여러분들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외우고. 그죠?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다. 정답 몇 번이다? 12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5번이다. 여기까지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자, 다음은 원소 X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X는 3주기래요. 그죠? 그 다음에 고체 X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대요. 그 다음에 고체 XCl에서 X 플러스와 Cl-는 정적인력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X 플러스는 여러분 우리가 뭐야?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주기면 수, 리, 나트륨의 여러분들 전자 배치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나트륨은 11번이니까 전자를 11개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2주기까지가 여러분들 10개니까 3주기 때 전자가 하나 있는 거 이거네요. 2번.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다음은 물질 A와 B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A는 설탕. 그렇죠? 설탕과 염화나트륨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설탕이라는 건 공유결합이고 염화나트륨이라는 건 여러분 뭐야? 이온결합이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여러분 화학식을 외워야 돼. NaCl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포도당, 염화칼륨. 이것도 뭐야? 공유결합이다.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오케이. 이거는 이온결합이다. 염화칼륨. 자, 그럼 보기 기억 봅시다. 이 상황을 줬군요. 가에서 두 개의 비커에 고체 상태의 A와 B를 넣고요. 그다음에 전기전도성 측정기로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는 설탕과 염화나트륨 중에 하나이고 B는 포도당과 염화칼륨 중 하나인데 공유결합이든 이온결합이든 여러분들 고체 상태에서는 둘 다 전기가 흐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은 이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 둘 다예요. 둘 다 안 흐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의 가지수다라고 되는데 수용액입니다. 수용액.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똑같이 기억이다? 그럼 이것도 두 가지겠네요. 그럼 결정이 됐네,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은 양쪽에 다 지금 전류가 수용액 상태에서 흐른다는 건 양쪽 다 이온결합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뭔 실험들을 앞에 뒤에 이렇게 섞은 걸로 봐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면 수능이랑 또 역시나 여러분들 수능에서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랑 비슷해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A는 우리가 NaCl이다 라는 지금 상황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칼륨이니까요. KCl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네. 이걸로. 지금 이 기억을 통해서 일단 E라는 걸 파악하고, 그럼 이게 E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둘 다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둘 다 이온 결합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기 기억은 여러분들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분자라는 거는 누구만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칭호냐? 예, 분자 여러분들 이 분자라는 칭호를 여기다 다루려면 여러분들 공유 결합만 됩니다. 예, 이온 결합은 안 돼. 우리는 지금 둘 다 이온 결합이잖아. 이온 결합은 분자라는 칭호를 함부로 달 수 없습니다. 분자라는 칭호 여러분 아무나 달 수 없어요. 그래서 니은 틀렸다. 그다음에 디귿 B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정답.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여러분들 3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가와 나는 각각 물과 이산화탄소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봐도 나가 물입니다. 그렇죠? 나가 물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이산화탄소고 가운데가 있는 게 C, 양쪽에 있는 게 O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O, 여기가 H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보기 기억, 가는 물이다. No. 우리는 전자의 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파악할 수 있어요. 예,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모든 원자는 네온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지금 이 주기에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서로 공유해서 가지고 있는 전자 개수를 세봐. 네온이 가지고 있는 10개랑 똑같아. 탄소도 10개, 산소도 10개.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는 자, 전자쌍을 보시면 자, 여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렇죠? 가는 4개예요. 근데 여기 나는요. 하나, 둘, 2개라고요. 같지 않다라는 거. 정답 몇 번? 1번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그림 가는 규산염 사면체 구조를 나는 규산염 광물의 휘석 보자마자 오케이 이건 뭐야? 단사슬 구조다 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단사슬입니다. 그럼 보기 기억. A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어떻게 돼요? 네, 규산염 사면체 구조라 했잖아요. 규산염 사면체면 중심 원소가 규소죠. 땡. 그다음에 니은 나는 단사슬 구조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그렇죠? 네, 항상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인 건 외워줘야 돼요. 외워줄 건 외워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자료 해석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내신이랑 수능이랑 색깔이 다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어쨌든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경향을 낼 거다라고 가이드를 주면 학교 선생님들은 어쨌든 그걸 조금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거 통합과학을 하는 게 여러분들 기본 베이스는 암기입니다. 암기를 해주면서 그거에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분들 문제들을 풀면서 쭉 나가시면 된다. 마지막 수능을 위한 거는 자료에서. 그다음에 디귿 나에서 규산염 사면체는 이웃한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여 결합하는 건 맞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표는 물질 A, B, C의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규산염 광물, 단백질, 핵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한다. DNA와 RNA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장하거나 얘가 핵산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규산염 광물과 단백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X네요. 그러면 뭐야? 단백질은 구성을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규산염 광물이 되겠네요. 자, 그럼 보기 기억. 기억은 X이다. 핵산은 여러분들 생명체를 구성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니은 원자과 전자수가 4인 원소가 있다라는 거는 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뭐가 있는데? 핵산과 단백질에는 탄소화합물이잖아요. 그렇죠? 탄소화합물. 탄소가 중심 원소로 작용하는데 걔가 원자과 전자가 4개고요. 규산염 광물은 중심 원소에 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걔가 다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그러니까 모두 가질 수 있는 특징이라고요. 니은은 정답. 그 다음에 디귿 B는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단백질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다라고 한다면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암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문제가 풀 때가 아니라 단백질이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다음은 DNA를 구성하는 염기 사이의 결합 규칙성에 대한 탐구 활동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상부적인 단일 가닥 1과 2로 구성된 DNA X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는 7쌍의 염기로 구성되며 아데닌은 3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사이토신과 타이민을 여러분들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봅시다. 표를 이용하여 원의 염기 배열을 숫자 1부터 4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주보는 염기는 숫자의 합이 A인 경우에만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라는 규칙에 따라 투의 염기 배열을 표의 숫자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원의 염기 배열 순서가 일단 2, 1, 3, 4. 맞네요. 이게 지금 2, 1, 3,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 1, 1이에요. 그럼 뭐야? 그냥 이거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상대방에 올 수 있는 우리가 상보적인 결합은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사이토신이다 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가 타이민이다. 그다음에 여기는 모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와야 돼요? 타이민.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이토신이 와야 돼. 근데 이거 우리가 충분히 풀 수가 있겠네요. 왜 풀 수가 있냐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 여기에서 토탈에서 아데닌이 여러분들 3개가 존재해야 된대. 3개가. 그렇죠? 3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떻게 돼? 이미 아데닌이 2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기억과 니은은 사이토신과 타이민 중에 하나래. 그러면 아데닌이 여기 3개 중에 지금 1개가 와야 되는 걸 거 아니야. 1개.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1개. 여기가 지금 양쪽에 기억이고 여기가 니은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아데닌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뭐겠어요? 타이민이고 사이토신과 타이민 중에 하나라고 있으니까 나머지 기억이 사이토신이 될 거고요. 여기는 구아닌이 될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3번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사이토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가 타이민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전체 아데닌이 3개만 나와 있다라고 하니까 역시나 이것도 수능에서 요구하는 걸 어느 정도 좀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성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문제네요. 조금 더 여러분들 복잡해질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래서 보기 기억. 니은은 여러분들 사이토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니은이 여러분 뭐예요? 타이민이에요. 그래서 보기 기억은 틀렸습니다.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A는 5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가 지금 뭘 요구한 거예요? 마주보는 염기는 숫자의 합이 A인 경우에만 결합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밑에도 숫자를 써봐야겠네요. 사이토신이 3이래요. 3. 그 다음에 타이민은요. 4. 그 다음에 구아닌은요. 2. 아데닌은 1이네요. 그럼 구아닌 2, 그 다음에 사이토신은 몇이었죠? 3, 타이민은 4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그럼 더해보세요. 2개를 더했을 때 여러분 다 뭐가 됐을 때야? 5가 나왔을 때잖아. 5, 그치. 숫자가 5일 때잖아. 니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디귿 X에서 기억의 개수는 여러분들 4개이다 라고 돼 있는데 기억이 뭔데요? X에서 사이토신이죠. 사이토신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4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 18번 같은 문제가 수능에서 요구하는 약간 그런 색깔을 좀 많이 반영된 문제 같다라고 여러분들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이에요. 그림은 태양 전지판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쉽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 볼 시간이 지금 6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반도체를 이용하여 제작한다. 태양전지는 대표적인 반도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기억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보다 니은은 구리도선 전기 잘 흘러야지. 그치? 그러면 반도체보다는 전기 저항이 작아야죠. 그쵸? 그 다음에 디귿은 니은보다 피복이 여러분들 난리나요. 여러분 피복이라는 이 고무로 되어 있는 거에 전기 흐르면 우리 이거 수리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할 때마다 전기 흘러서 안 되지. 그치? 자유전자는 여기가 더 많아야겠죠. 정답 몇 번이다? 19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1번이다. 역시나 이런 문제는 좀 약간 너무 라이트하고. 자, 그 다음에 20번. 그림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단백질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X를 구성하는 단위자 우리 알죠? 뭐예요? 아미노산.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X에는 여러분들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X 아미노산들이 여러분 연결돼서 단백질을 낼 때 그 사이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잖아요. 보기 기억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기억은 No! 뉴클레오타이드는 여러분은 뭐예요? 핵산의 기본 단위체입니다. 그러니까 DNA 기본 단위체라고 하거나 RNA 기본 단위체라고 하셔야 돼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X는 단위체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결정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미노산의 수와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가 결정이 되고 그 구조에 따라서 기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거는 뉴클레오타이드도 마찬가지예요. 뉴클레오타이드의 그 염기들의 수와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 유전 정보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21번. 가는 규소를 나는 규산형 광물의 한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기억 가와 나에는 공유결합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규소라고만 되어 있는데, 지금 나는 규산형 광물이니까 공유 결합이 맞습니다. 근데 이 가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네요. 그냥 규소 자체를 얘기를 하면, 이거에 지금 공유 결합이다라는 걸 뭔가 규소가 규소끼리 이렇게 쭉 연결된 상황이면 또 모를까. 그죠?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좀 애매합니다. 기억을 아마 지금 이렇게 규소 원소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준 걸로 보아서는 거기서 연결된 상태를 지금 주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죠? 네. 기억은 아마 맞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서 가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나에서 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얘가 규산형 광물이니까. 그래서 보기 니은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디귿 가는 반도체 소자의 재료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예, 디귿은 맞는데 지금 이게 좀 애매한 것 같네요. 규소 자체를 여러분들 이거를 공유결합이라고 볼 수 있나?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냥 규소 자체를. 규소가 쭉쭉쭉쭉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면 또 공유결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얘네들 어쨌든 연결될 때 공유결합으로 되니까. 정답을 여러분들 5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2번이에요. 그림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권역 간의 상호작용을 표는 상호작용 A, B, C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항상 이런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화살표라고 했어요. 화살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모델에서 틀리는 게 아니야. 그렇죠? 모델에서 틀리는 게 아니라 화살표의 방향성 때문에 틀립니다.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으면 그 양쪽에 있는 권역이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돼.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발생하나 기권과 수권 간의 여러분 상호작용이에요. B. 육상식물이 광합성 과정에서 대기 중에 이거는 뭐예요? 생물권과 기권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공통으로 겹치는 게 있잖아. B는 얘와 생물권이 나와 있네. 그럼 여긴 기권이지. 그럼 기권이면 여기는 이제 수권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C는 수권과 직권 간의 상호작용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기억 1은 여러분들 기권이다. No, 수권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2의 탄소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은 광합성은 그렇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죠. 탄소니까. 그 애들이 생물권에 의해서 쭉 들어가니까 대기 중에 있는 탄소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구 전체의 탄소량이 줄어든다. 뭐 이러면 얘는 오답이에요. 그냥 대기 중에 있는 탄소량이 좀 감소하는 거고 탄소의 총량은 일정하다. 그 다음에 디귿 지진에 의해서 지진이라는 건 직권에 있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발생이 되는 거고 해일은 수권에 영향을 끼쳐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직권과 수권 정답.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A를 통해 탄소는 기권. 그렇죠. 화석연료라는 건 직권에 있는 건데 그걸 끄집어내다가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우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은 정답. 그 다음에 니은 B를 통해 이산화탄소의 일부는 탄산이온이 된다. 맞습니다. CO2가 여러분들 바다로 녹아 들어가면 얘가 탄산이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온화가 되는데 저기서 말한 탄산이온이라는 거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정답. 그 다음에 디귿 탄소가 순환할 때 에너지의 흐름이 당연히 함께 일어나지. 그치?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5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직권의 변화입니다. 24번 그림은 판의 경계에 위치한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가장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기억 A의 하부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보시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이거는 멘틀의 대류가 하강하는 부위 쪽.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B는 보존 연결계. 보존 연결계는 화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만 맞겠네요. C는 발산이니까 여러분들 해양지형이 생성된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직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 해석 문제가 나올 텐데 우리가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수능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올 텐데 그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행동들은 명확합니다. 지금 외워야 될 거 외워야 돼요. 발산, 수렴, 그 다음에 수렴은 또 두 개로 나뉘게 되죠. 섭입과 충돌, 그 다음에 보존 영역이 이렇게 나뉠 때 각각의 애들 특징들을 잘 외워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는 문제가 이미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해석 문제가 많은 학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수능은 그 이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정답은 자 2번이고 마지막 문제
다음은 어느 지역의 화산 폭발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쭉 봤을 때 기억, 직권의 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례이다. 맞습니다. 화산이란 게 결국 직권에 있는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서 여러분 나오는 거니까 보기 기억은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니은 대기 중의 기억으로 인해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한다. 맞습니다. 화산재가 지금 쭉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온 걸 다 반사시켜요. 그래서 화산재로 인해서 그 일대가 여러분들 기온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니은은 정답이고, 그다음에 디귿 화산 폭발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되면서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 25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5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 육모에 대한 25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지금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쭉 봤을 때 보면서 느낀 점은 수능이랑은 약간 좀 괴리가 있다. 수능이랑은. 지금 수능에서 지금 추구하는 가이드 문제와의 괴리가 좀 있다. 그래서 지금 25번까지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왜냐면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활용을 하시니까요.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거에 대한 확인 정도는 가능하다. 하지만 수능에 내가 여기서 100점 맞았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수능에서 100점 맞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5번까지 오늘 이제 육모를 봐서 다 맞으신 분들은 기분 좋게 여러분들 내가 이제까지 공부 잘했구나 그럼 확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처음 못 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 부여를 하실 거는 없다라는 거. 그렇죠? 내신 준비가 이제 내신 준비는 좀 별개지만 내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내가 점수가 좀 안 나왔다면 더 남은 기간 동안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수능에서 내가 망할 것 같다, 점수가 잘 안 나왔을 때 그건 아니다. 그리고 잘 나왔다라고 해서 내가 수능에서 잘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수능은 또 다른 영역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서 육모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단원별로의 내용들을 내가 아직 이제 암기를 잘 하고 있고 숙지가 잘 되어 있구나, 확인 정도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육모에 대한 문제를 쫙 풀어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얘기를 해봤네요.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